전북권 뉴스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전주와 고창 등 도내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미세먼지주의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8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기질이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겨울에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사계절 내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라 시민 스스로 몸을 보호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마저도 빈부격차가 심각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하늘이 뿌옇게 뒤덮인 휴일 오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지수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지만 장을 보는 주부들 가운데 마스크를 쓴 사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야외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미세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러고 땡겨서 요새 재래시장 돈도 안 벌리고 그런 게 돈 안 쓰려고 그러지. 하지만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WT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 불과한 초미세먼지는 폐를 통해 혈액에 스며들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일반 마스크로는 전혀 걸러지지 않아 식약처 인증 황사 마스크나 의약 외품 마스크 표시 제품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스크 가격이 1,500원에서 3,000원에 달하는 데다 재사용을 하면 효과가 없어 매번 다시 구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세탁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새 거 사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에게 마스크를 무상 공급하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된 상황. 작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60여 차례나 경보 또는 주의보가 내려져 마스크 값만 10만 원을 웃돌 수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고 병의 원인이다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과 수원, 여수 등 몇몇 지자체가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무료 지급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전북은 대책이 전무한 상황.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환경오염 대책은 제각각이라 환경 불평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 취임 한 달여 만에 인사특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찍어내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인사발령을 앞두고 현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정, 경감 중 희망자에 한해 인사 내신서를 내도록 했는데 돌연 2년 이상 근무한 경정이면 의무적으로 내신서를 내도록 내부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보직 유임을 택한 홍보실 모 경정이 다른 부서에 내정되자 언론의 비판 보도를 막지 못한 데 대한 문책성 찍어내기가 아니냐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공직자들이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동영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재산 증식에 나설 우려도 있다며 공직윤리법을 개정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전라도로 불리운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남, 광주와 함께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들을 진행하고는 있는데요.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분위기 조성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새해 첫날 광주에서 열린 타종식은 여느 해보다 특별했습니다. 올해가 전라도라는 명칭이 생긴 지 10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남지사는 공석, 전북지사는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 새해 첫 번째 기념사업이라는 의미는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오는 3월에 예정된 전남의 천년 가로수길 기념식도 새해 타종식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북, 전남, 광주 3개 단체는 올해를 전라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대표 관광지 백선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은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단체장을 새로 뽑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기념사업 역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각 지역에 세울 랜드마크, 새천년공원과 천년정원, 천년의 빛 미디어 창의파크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보니 올해 안에 가시화되기도 어렵습니다. 또 월드컵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는 해입니다만 행정적으로나 또 유관기관과 함께 짜임새 있게 전라도 천년 편찬이 본격화되고 10월 18일 전라도 천년 기념일에 맞춰 전라 가명에서 기념식이 치러지고 나면 그제서야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때인 1018년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 명명한 전라도. 현존하는 도명 가운데 가장 오래된 만큼 전라도 천년의 의미는 각별하지만 정치 일정에 밀려 종초부터 사업 표류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성면 철거 공사를 마친 학교에서 잇따라 잔류 성면이 검출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성면 철거 공사를 마친 148개 학교 가운데 잔류 성면이 검출된 학교는 20%인 30개 학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이번 겨울방학에 철거가 진행되는 학교 157곳은 성면 잔류가 없도록 업체 선정 기준 강화와 공사 현장 감독, 오염 모니터링을 제안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거주하던 컨테이너에 불이 나 30대 딸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정읍시 감곡면의 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지체장애 3급 34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김 씨의 아버지가 함께 있었지만 역시 정신지체 장애인이어서 딸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면 개통된 고군산 연결도로의 방문객 편의를 위한 교통대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올해 42억여 원을 들여 선유도 보건소 앞 등 5군데에 1,35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신시도 장자도 구간에 버스를 도입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